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모리얼 데이 위크엔드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휴가를 맞아서 여행을 많이 가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비행기로 운전하고 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휴가 기간 동안 기분 좋게 여행을 갔다 오는데 혹시나 갔다 오시다가 티켓을 떼면 진짜 속상하죠. 여행 기분을 다 잡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 티켓을 안 떼는 방법에 대해서 11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가 솔깃하시죠? 예. 그렇지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재미 같기도 하고요. 또 한국 분들한테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drivesafely.net이라는 웹사이트에 여러 가지 티켓을 안 떼는 방법, 티켓을 뗐을 때 뭐 트래픽 스쿨 가는 방법, 그다음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11가지 티켓을 안 뗄 수도 있는 방법이 나왔는데 조금 재밌어서 제가 좀 오늘 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뭐 재미로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좀 연기가 가능하다. 예,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은 나한테 좀 맞을만하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뭐 어쨌든 간에 경찰이 여러분 차를 세웠다 그러면 티켓을 떼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해봐서 안 떼면 이득이고요. 예, 떼면 어차피 떼는 거니까 예, 한번 도전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자, 메모리얼 연휴 특집으로 오늘 자동차 티켓을 안 떼는 방법에 대해서 11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위입니다. 무조건 차를 세우면 울기 시작하라.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보편적으로 울기 시작하면 티켓을 안 끊을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여성의 경우에는 마스카라가 번질 정도로 예, 엉엉 우는 여성한테는 진짜 민망하고 예, 미안해서라도 티켓을 못 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실제로 경찰한테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20살도 좀 안 됐을 때 예, 티켓을 떼서 트래픽 스쿨을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강사로 나왔던 분이 경찰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경찰이 하는 얘기가 그랬습니다. 엉엉 우는 사람한테는 티켓을 안 떼니까 여성분들은 진짜 티켓 때문에 큰일 난다. 그러면 경찰 보자마자 엉엉 울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질 정도로 이렇게 엉엉 우는 여성한테 티켓을 떼는 경찰은 드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성 경찰이면 어떨까요? 예,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더 꼴 보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눈물 나는 게 쉽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차를 세우려고 뒤에서 이 사이렌을 켜고 쫓아오기 시작하면 벌써부터 슬픈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슬픈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경찰을 만나면 눈물을 터트리면 된다고 합니다. 좀 연기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많지만 간단한 티켓, 뭐 아주 진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면 사실 이 정도에서 우는 사람한테 티켓을 주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남자가 우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까요? 예. 오히려 남자가 우는 거는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남자가 우는 경우가 좀 드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 경찰이든 남성 경찰이든 예, 남성 경찰이 봤을 때 남자가 울면 아유 저 찌질한 인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쌍해서 봐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11가지 그렇게 다 심각하게 듣지는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순위로는 화장실에 가는 게 급한 척 행동하는 겁니다. 예, 지금 막 너무너무 예, 화장실에 가고 싶어. 너무너무 배가 아파. 지금 장염이야. 막 이래서 지금 빨리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이걸 보여주면 경찰이 봐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상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연기력으로는 승부하지 마세요. 예, 어설프게 연기했다가는 경찰이 바로 이놈 거짓말을 치는구나. 예, 이렇게 갖고 속지 않고 오히려 더 괘씸죄로 티켓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잠깐 차에 간다고 하면서 사이드미러를 힐끔 봤는데 경찰관 앞에서 막 몸을 베베 꼬면서 배 아파 죽는 척하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사라지자마자 평온한 모습을 보인다. 예, 그러면 괘씸죄로 더더욱 티켓을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경찰이 떠날 때까지 예, 배를 움켜쥐고 진짜 장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봐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미국 사람들 농담 좋아하죠. 예, 좀 재치 있는 농담을 하면 경찰이 피식하고 웃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경찰이 차를 세우면 뭘 먼저 물어보나요? 예, 당신이 지금 빨리 달린 거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혹은 여기 스탑사인에서 차를 안 세운 거를 아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보편적인 거는 이를 물어보는 순간 예.
그렇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이게 나중에 법정 가서는 꽤 불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죄를 갖다 시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티켓을 받고 코र्트를 간다 하더라도 꽤 불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좀 재밌게 해서 경찰을 웃게 만든다. 그러면 경찰이 피식 웃고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식 조크죠. 왜 이렇게 빨리 다녔어? 지금 막 은행을 털고 나오는 길이라서 지금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서 좀 빨리 밟았나 보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경찰이 진짜 은행범이야? 뭐 그리고 거기서 총들이 대고 체포하는 경우는 없겠죠. 예. 경찰도 농담인 거 알 테니까 사실상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좀 재치 있는 답변으로 경찰관의 긴장을 풀어주고 웃게 넘어가게 한다. 예. 그러면 경찰이 풀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스토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장례식에 늦어서 좀 빨리 달렸다든가 아니면 졸업식에 늦었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일하는데 내가 지금 병원에 일하는데 쉬프트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늦게 가는 바람에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집에 못 가고 있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거짓말은 이런 변명 같은 걸 남들이 다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거 하루 이틀 봅니까? 예. 그래서 경찰도 더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 그럼 어느 병원인데? 누구 졸업식인데? 어느 학교 졸업식?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장례식 어디 있는 장례식인데? 어느 지금 묘지를 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하려고 들잖아요. 예, 그러면 좀 앞뒤를 다 맞춰서 스토리를 다 짜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 질문에서 말문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 미리 스토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뭐 우리 둘째 아들 누구누구가 어느 뭐 고등학교에서 오늘 몇 시에 졸업식을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 회사를 갔다 왔고 회사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가는데 너무나 늦어갖고 아까 오던 길 어디서 길 공사가 있어서 그게 늦은 것 때문에 지금 빨리 부랴부랴 좀 가다 보니까 속력이 조금 빨랐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충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풀려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다 거짓말만 알려드렸죠. 예, 이게 좀 웃깁니다. 예,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도 될 뭐 이런 내용이긴 한데 예,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로 티켓을 안 받는 방법 이것만 알려드렸는데 자, 일곱 번째 방법입니다. 자, 완벽하게 시인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공법이죠. 예, 바로 그냥 정면 돌파를 하는 겁니다. 자, 경찰을 속이는 거. 캠 PD 그렇게 안 받는데 경찰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만 가르쳐 주면 어떻게? 예,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safely done that이라는 곳에 적혀 있는 내용을 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정직하게 한번 부딪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왜 세웠냐? 이렇게 내가 왜 세웠는지 지금 아냐라고 경찰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답변을 그냥 바로 정직하게 과속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스탑사인에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만 안 되는 거 아는데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직하고 깍듯하고 예, 그다음에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죄를 시인했기 때문에 경찰이 도덕적 모럴리티에 따라서 상대방이 죄를 시인한 걸 본인이 눈을 감아주면 안 된다고 좀 빡빡하게 생각하는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티켓을 뗄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게 봐주고 티켓을 안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티켓 뗀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잡았거든요. 근데 경찰이 너 지금 몇 마일로 달렸는지 아냐? 그래갖고 제 친구가 미안하다고 제가 지금 75마일로 달린 것 같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그럼 다음부터 운전 조심하라고 이렇게 아주 쿨하게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난폭하게 운전했다거나 혹은 뭐 학교 앞에 아이들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위험하게 15마일 지역인데 뭐 35마일, 40마일 이렇게 운전한 거 아니면 웬만하면 경찰이 또 정직한 사람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티켓을 또 안 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게 지금 숫자가 점점점 낮아지고 지금 6등입니다. 예. 아까는 제일 안 좋은 방법부터 점점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집 근처에서 티켓을 떼면 티켓을 뗄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자, 경찰이 제일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꺼내달라고 하죠. 예, 여기서 주소를 보는데 경찰이 좀 센스 있는 사람이면 이 근처 사네. 예, 이 동네를 잘 아는 경찰이라면 이 근처 사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자, 이러면 티켓을 발부할 가능성이 아주 적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보더니 이 근처 사네. 어디 사는데 여기하고 여기 한 두 블럭 옆인데 지금 집에서 막 나왔는데 그랬더니 경찰이
앞으로 좀 조심하라고 그러고 바로 면허증 주고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경찰도 아무래도 자기 동네 근처에 있으면 이 동네가 자기 주민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봐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보다는 시골 동네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찰이란 게 사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뇌물, 예, 다시 말해서 도네이션이라는 게 있죠. 예, 동네가 좀 잘 사는 곳은 그 동네 지역에서 혹은 뭐 지역의 뭐 챔버 오브 커머스 이런 곳에서 경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동네 주민은 상대적으로 좀 티켓을 덜 떼려는 경향,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경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LA 같은 대도시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LA에서도 예를 들어서 외곽 도시, 네, 뭐 예를 들어서 베벌리 힐즈에 산다, 예, 베벌리 힐즈 경찰이 티켓을 뗐다. 베벌리 힐즈 안에 주소가 있다. 그럼 경찰들도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예전에 토렌스 예전에 먼 예전에 토렌스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말고요. 예, 그때 경찰이 세웠다가 집이 근처네 그래서 좀 봐준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경찰관이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자, 경찰관은 해마다 이 총격 사건으로 순직하는 경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꽤 많은 사건들이 범인과 직접적으로 뭐 총으로 서로 맞대응을 하고 이런 사건보다 경찰이 티켓을 떼다가 갑자기 차에 있는 이 잡힌 사람이 다른 범죄가 있어서 본인이 불안해서 차 안에서 총을 꺼내서 경찰을 쏘고 도망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당하는 경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사이렌을 켜고 차를 세울 때마다 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늘 불안불안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들도 차를 세우는 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 자동차 유리창을 다 내립니다. 예, 뒷좌석에 사람이 있으면 뒷좌석 유리까지 4개를 다 내리는 게 좋습니다. 안에가 잘 보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어두침침한 뭐 저녁이라든가 한밤중에는 안에 실내등을 다 켜놓는 게 좋습니다. 안에 실내등을 다 켜놓으면 아내가 화나기 때문에 경찰이 먼 발치에서도 안에 2명이 탔는지 혼자 탔는지 4명이 탔는지 혹은 어떤 사람들이 탔는지 이걸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찰이 다가오기 전에도 미리 안을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 안심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틴트, 예, 안에가 시꺼멓게 틴트된 차인데 유리창도 안 내리고 딱 있으면 경찰이 올 때까지도 유리창을 안 내리고 있다. 그러면 경찰이 가까이 오면서 이 옆에 총에 손을 딱 대고 되게 조심스럽게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예, 운전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뒷좌석에 있는 놈이 나한테 총을 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창문을 다 내리는 게 좋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틴트가 돼 있으면 창문을 다 내리는 게 좋죠. 뭐 대낮이라서 안에가 다 보인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죠. 그래도 운전석은 창문을 내려놓는 게 기본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2명은 타고 있다. 예, 2개는 내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창문을 다 내리면 안에가 아무래도 잘 보이기 때문에 좋고요. 밤에 같은 경우는 안에 불을 켜놓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은 방법입니다. 예, 저도 많이 경험했고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관이 우선 차에 접근할 때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손은 핸들 위에 10시 10분 방향으로 이렇게 미리 잡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밑에 있으면 밑에 총을 갖고 있다가 경찰이 오는 순간 탕 빼갖고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이 밑에 있으면 경찰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옆에 조수석에 누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도 대시보드 위에다 손을 이렇게 얹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총이 없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뒷좌석에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앞좌석 의자 뒤에 있는 데 손을 이렇게 얹어놓는 게 좋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자, 왜 그러냐? 4명이 탔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뒤에 있는 놈이 언제 밑에서 총 빼갖고 경찰을 쏠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조를 해주면 경찰이 처음부터 많이 호의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뭐 보험증서 이런 것들을 꺼내달라고 할 텐데 그거를 꺼내달라고 할 때 어디 있는지 미리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오피서, 라이선스가 이 안에 파켓에 있는데 제가 지금 오른손을 집어넣었고 꺼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는 데 앞에서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경찰이 총 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티켓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천천히 꺼내서 보여주고 펼쳐서 라이선스 꺼내주고
글러브 박스, 자동차 조수석에 있는 앞에 거기 이제 박스가 있죠. 예, 거기는 이제 대시보드 박스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게 운전석 옆에 있는 게 글러브 박스인데 보편적으로 글러브 박스나 대시보드 이 안에 보편적으로 운전 자동차 등록증, 그다음에 보험 증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든 간에 총을 숨겨놓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량 등록증 있고 저기에 뭐 보험 증서가 있는데 꺼내도 될까요? 그러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열고 천천히 꺼내서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경찰도 한껏 누그러질 수가 있겠죠. 우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거,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하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거를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엉엉 울든 뭐 스토리를 만들든 아니면 뭐 배가 아프든 뭐 재치있는 유머를 하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렇게라도 해놔야지 뭐 경찰이 왔는데 뭐 고개 쳐박고 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엉엉 울고 그런다고 경찰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엉엉 우는 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남편이랑 여자가 엉엉 우는데 남편이랑 뭐 싸워서 열받았고 남편을 총으로 쏘고 와서 지금 막 도망오는 이런 상황에서 손에 총이 있는데 뭐 엉엉 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별의별 사건을 갖다 다 겪는 게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을 우선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차를 안전한 곳에 잘 세워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경찰이 뒤에서 사이렌을 켜고 쫓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죠? 예. 천천히 속력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안전한 갓길로 차를 세워야 됩니다. 안전한 갓길이라는 거는 차선을 안 잡아먹고 이 차를 세워도 뒤에 트래픽에 전혀 방해를 받을 수 없는 오른쪽 안전한 갓길에 차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고속도로라서 프리웨이라서 내릴 때가 뭐 이렇게 세울 때 만만치 않으면 좀 엑시트 가장 가까운 엑시트에서 내려서 뭐 시내로 들어가서 좀 조용한 곳에 차를 세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선이 맨 안쪽에서 달리고 있다고 갑자기 중앙 분리되어 있는 갓길, 거기 갓길 있다고 거기다 차를 세우면 당장 경찰이 욕하고 난리 납니다. 예. 그리고 또 옆에 갓길인데 위험한 갓길에 차를 세우면 이것도 당장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이 천천히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속력을 더 내면 안 되겠죠. 천천히 따라올 수 있도록 얌전하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뒤에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 신호등이 이 노란불이 됐어요. 예, 노란불이 되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노란불이니까 빨리 지나가야지 확 지나갔는데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빨간불이 되겠죠. 예, 그럼 경찰은 뭐로 생각합니까? 예,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이렌 켜고 쫓아갑니다. 예, 그럼 더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가 뭐 옆에 좀 보면서 눈치 보면서 지금 노란불로 바뀔 것 같으면 일부러 좀 천천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의 지시에 따르고 경찰이 만약에 너무 오래 간다거나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차를 갖다 조금 더 빼라고 하든가 조금 더 가라고 하든가 스피커로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지령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재미있었던 경험은 몇 년 전에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이었는데 경찰이 계속 쫓아가는데 한국 분이셨어요. 예,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계속 경찰이 이렇게 사이렌을 켜고 쫓아가는데도 이분이 천천히 계속 가고 차를 안 세우니까 브라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얘기를 안 들으니까 이 경찰이 한국 경찰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한국 분인 줄 알았냐면 플레이트 넘버 뒤에 이렇게 딜러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국 자동차 딜러에서 차를 샀기 때문에 한국말로 자동차 딜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이라는 걸 알고 이 경찰이 또 마침 한국 분이었고 경찰이 거기다 마이크 대고 아저씨 차 세우세요. 차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게 윌셔길에 막 쩌렁쩌렁 울려갖고 되게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경찰도 협조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기나 코로나에 걸린 척 하는 거. 예,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은 진짜 콜록거리고 마스크만 쓰고 콜록콜록거리고 나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면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꽤 많이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기침을 하고 콜록거리고 손으로 이불을 막고 콜록콜록거리고 막 계속 막 숨을 못 쉬고 콜록콜록거리면 경찰이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운전면허증 달라도 홀던 그러면서 콜록콜록하고 요 침 묻은 손으로 운전면허증 집어주잖아요. 그럼 경찰이 그거 집기 싫어합니다. 예, 본인도 독감 걸리고 코로나 걸리기 싫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방법 아닌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는 이게 잘 통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또 그렇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안 아픈 게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경찰관한테 노래나 시를 읊어준다. 근데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하지 않을까? 예. 대부분의 이 경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생각과는 달리 티켓 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웬만하면 티켓 떼는 걸 특별하게 즐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닌데 경찰이 오니까 좀 유머스럽게 경찰이 너무나 뭐 멋있고 일을 잘하고 막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시 뭐 엄청난 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읊어진다. Oh, how beautiful you are. 뭐 how gorgeous you are. 와, you're the man. You look very handsom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치켜 세워주는 거. 예, 이런 것 같은 것도 이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러준다. 야, 이런 건 노래를 어떻게 불러주죠? 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까지 만들어 불러주래요. 예. 뭐 여기서 적혀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 티켓을 받아서 이 티켓 돈을 내면 오늘 내가 파산하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 주래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예. 한국 분들 연세가 드시면 뭐든지 좀 노래를 만들죠.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아이고 내가 오늘 또 티켓을 받으면 뭐 파산을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 한국식으로는 이게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하면 좀 이건 한국에서 통하지 않을까? 예. 한국 경찰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젊은 경찰관이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이렇게 노인네 티켓을 떼네. 아이고 나는 이제 손주한테 또 용돈 받아갖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쩌다 한국 같으면 이거 좀 통할 것 같아요. 근데 와 미국식으로는 이거 어떻게 얘기하죠? 예 무슨 뮤지컬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뭐 라라랜드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서 막 뮤지컬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야 되나요? 예 이거는 좀 예, 한국 사람이 좀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시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뭐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알려드렸어요. 그냥 재밌다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사실상 경찰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부정을 하는 거죠. 예, 인정을 하는 순간 사실상 법정에 가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코र्트에 가서 경찰이 당시에 이 사람이 85마일로 달린 거 인정하냐? 근데 인정했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예. 최대한도 경찰이 물어보는 것 외에는 말을 최대한도 적게 하고 잘못은 인정하지 말고 나중에 티켓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법정에 가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티켓 전문 변호사가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예, 사실상 뭐 한 100불 뭐 이렇게 티켓을 없애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들이 쓰는 수법은 뭐냐? 예, 변호사가 이 코트에 트라이얼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심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코트 입장에서 사실상 이 티켓값 뭐 받아봤자 200~300불인데 만약에 재심을 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예, 다시 경찰이 이 재판관까지 와야 돼요. 그럼 경찰 페이도 줘야 돼요. 만만치 않은 돈이죠. 네, 그리고 판사도 또 그만큼 시간을 허비해야 돼요. 판사의 시간 낭비용은 더 비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티켓 예를 들어서 300불짜리 티켓인데 이걸 이 사람이 인정하고 돈을 내면 괜찮은데 재심을 하겠다. 예, 그러면 경찰 그날 뭐 코트에 출두하라고 하면 경찰 페이, 그다음에 또 판사 페이, 그다음에 또 그만큼 또 시정부에서도 뭐 서류 같은 거 진행하는 비용 이런 거 다 따져보면 별로 이득 될 게 없어서 그냥 기각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본인이 직접 나 트라이얼 코트 하겠다를 미리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먼저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제 판사 입장에서도 변호사까지 끼웠네. 예, 그러면 이거 골 아프겠네. 그냥 디스미스. 예, 이거 애매모호한데 예,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게 싸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변호사 비용이 좀 끌고 가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끼면 웬만한 티켓은 이길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뭐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 이걸 시인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시인하면 나중에 와서 번복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이거는 최대한도 말을 아끼고 경찰한테 나이스하게는 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게 다 선행이 돼야 됩니다. 경찰 불안하지 않게 하고 최대한도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그 대신 경찰이 85마일로 달린 거 아냐? 몰랐다. 내가 그렇게 빨리 달렸는지 몰랐다. 저기서 스탑사인에서 안 쓴 거 아니야. 몰랐다. 스탑사인이 있는지 몰랐다. 너 지금 노란불에 지금 넘어간 거 아니야.
난 파란불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노란불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냐? 난 몰랐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가장 효과가 없는 11번째 방법부터 1번까지 좀 있는데 몇 가지는 실질적으로 되게 도움된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사이트에서 몇 가지는 되게 좀 유머러스한 게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미국의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 시골 경찰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대도시의 경찰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고 대처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보편적으로 여행을 가면 타주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경찰들이 제가 미국에서 37년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여행을 가다 보면 미국의 고속도로가 있죠. 뭐 동부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웨이도 있고 뭐 하이웨이도 있고 뭐 서부 같은 경우 프리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고속도로만 있는 경우가 있고 하이웨이 같은 경우는 하이웨이가 나가다가 동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교차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신호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이웨이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한 55마일, 뭐 어떤 하이웨이는 65마일까지 달리게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동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속력이 팍팍팍팍 주는 동네가 있어요. 하이웨이로 한 2시간, 3시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속력이 주는 동네가 있어요. 65마일인데 갑자기 55마일, 45마일, 35마일 그러더니 동네 그 주변에 뭐 건물들 몇 개 딱 나오는데 그 앞에서는 갑자기 25마일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그 마을 그 중간에 학교가 있으면 15마일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65마일 달리다가 이렇게 잡혔으니까 15마일을 미처 인지 못하고 빨리 다니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조그만 마을에는 경찰이 몇 명 없어요. 한두 명밖에 없는 이런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찰들이 이렇게 조그만 마을에서는 동네 주민들 티켓을 떼면 좀 원성을 살 수밖에 없죠. 이게 동네 다 아는데 저기 잔슨네 아들도 알고요. 예, 데이빗네 아들도 알고 제임스네 아들도 다 아는데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티켓 떼면 조금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찰서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번호판이 타 지역 번호판 타주 번호판인 경우에는 그거 얄짤없이 티켓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룰을 안 지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조금 얄궂게 만든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게 잘 안 보이고 본인도 몰랐어요. 예, 그런데 티켓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티켓 되는 경우에는 티켓 얄짤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다 벌금 내고 끝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냥 일부러 그렇게 티켓 되는 경우가 미국 시골 동네에 많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인지해 보시고, 예, 특히 동네가 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조심하세요.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가 먼 발치에서 동네가 보인다, 좀 인가가 보인다, 그러면 분명히 속력을 줄이고 심지어 25마일까지 줄이라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LA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메머드 마운틴 그 메머드 스키장 가는 길에 비숍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기 전에 조그만 마을 있죠. 예, 거기 티켓 따는 거 아주 악명 높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걸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 동네에서 왜냐하면 뭐 300불짜리 티켓 뭐 한 달 동안 100개 타면 얼마죠? 예, 3만 불이잖아요. 예, 3만 불이면 경찰관 봉급 주고 예, 경찰서 뭐 한 두세 명 있고 예, 그 사람도 봉급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은 경찰이 뭐 나라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각 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 티켓을 안 떼고 돈을 못 벌잖아요. 예, 그럼 경찰관 월급 줄 게 없어요. 예, 시에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도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또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타주에서 온 사람들은 더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가 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예, 예전에 젊었을 때 콜로라도 덴버에 갔는데 경찰이 잡았는데 그때 이렇게 티켓 속력이 많이 올랐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계속 프리웨이를 갔다가 65마일 지역만 쭉 다니다가 지금 55마일 이렇게 돼갖고 몰랐는데 여기가 55마일 지역인지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경찰이 번호판이 뭐 캘리포니아 번호판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왔냐. 그래서 지금 여행 왔는데 이 동네 근처가 너무 이쁘다고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너무 이쁘다고 해서 여기를 구경하러 왔다. 그랬더니 경찰이 얼마나 있다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했고 뭐 오늘 구경하고 내일 구경하고 바로 다른 주로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이 그냥 다른 주로 넘어가면 법원에 출두는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운전 조심하게 하고 그다음에 콜로라도 이쁜 곳이니까 뭐 잘 구경하고 가라고 아주 기분 좋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제가 말한 거 11가지 방법 중에서 한 2가지 수법을 썼죠. 예, 죄를 시인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을 칭송한 거 아니지만 이 마을을 칭송해 줬죠. 예, 여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서 내가 이렇게 찾아왔다. 예, 그리고 같이 높여주니까 또 기분 좋아서 티켓을 안 떼고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영어가 좀 편하시다 그러면 누구든 간에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적당한 재치와 유머도 있고 그러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거짓말하는 방법도 몇 가지 있었지만 거짓말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좋게 좋게 웃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행을 다니시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티켓을 떼면 그 티켓에 이 코트를 가려면 거기를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라스베가스에서 티켓을 떼잖아요. 그러면 그 티켓을 싸우기 위해서 다시 코트에 와면 라스베가스 코트를 와야 되는 거예요.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자, 그러니까 이거 시간적으로 문제가 좀 크죠. 변호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1번 문제를 갖다가 이용하면 안 돼요. 평상시 뭐 티켓 떼는 거, 동네에서 티켓 떼는 거는 뭐 코트에 가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 여행 갔을 때는 티켓을 떼면 코트 가서 싸울 기회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티켓 떼면 그냥 그거 벌금 내고 본인이 뭐 기록이 없으면 트래픽 스쿨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는 그냥 타주 같은 데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코트 갈 걸 염두에 두고 죄를 시인 안 하고 티켓을 떼는 것보다 최대한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존중을 해주고 혹은 재치는 유머를 하고 그다음에 미처 몰랐는데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걸 인정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그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느낌을 줌으로써 티켓을 안 떼게 하는 방법 이게 좀 좋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모든 답은 되는 거 아니니까 캠피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티켓 뗐어요. 이런 걸 갖다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다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제 방송을 안 보고 티켓 뗄 수 있는 거 만약에 제 방송 보고 뭐가 참고돼서 티켓을 만약 뗄 뻔했는데 안 뗐다. 그러면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하고 연휴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거요. 차로 여행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안전벨트입니다. 자, 안전벨트는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지난 3년 동안 몇 번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후배들이 산에 올라갔다 차 사고 났는데 딱 한 명만 죽었습니다. 안전벨트 안 맸던 후배 한 명만 죽었어요. 나머지는 어디 팔 부러진 적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안전벨트 안 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안전벨트를 매요. 택시를 타도 안전벨트 매고 우버를 타도 안전벨트 매고 항상 안전벨트를 맵니다. 자, 그래서 안전벨트 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망할 사람이 사망 안 할 수가 있고 어디 불구가 될 사람이 불구가 안 될 수 있는 게 안전벨트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항상 매주시고요. 과속 금지입니다. 자, 장거리를 갈 때 5마일, 10마일 빨리 가는 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가다가 또 쉬고 그래야 되니까 과속 금지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졸음 운전 금지입니다. 자, 아무리 갈 곳이 멀다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운전하세요. 총 8시간을 운전해야 되는데 4명이 있다. 그러면 뭐 4명이 2시간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 그냥 1시간씩 돌아서 운전하는 게 오히려 더 덜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몰아서 많이 운전하지 말고 졸리면 언제든지 쉬세요. 그리고 모든 운전자가 다 피곤하다. 그러면 충분히 쉬고 가시기 바랍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충분히 쉬시면서 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행 지금 뭐 가시는 중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기 전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 확인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어겠죠. 타이어 잘 확인해 보시고요. 냉각수 같은 거라든가 오일 같은 거 문제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좋은 연휴를 갖다가 여행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이런 교통 티켓 혹은 자동차 문제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해 갖고 좀 고생스럽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항상 미국에서는 자동차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술 드시는 거 있죠. 미국 시골에 가시면 우버, 리프트 없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냥 술 드시고 싶으면 술 사갖고 왔고 숙소에서 드세요. 모르는 동네에서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는 것도 그거 자체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행지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즐겁게 봤는데 저녁 때 술도 한잔 드시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러면 이 마켓에서 술 사갖고 숙소에 와서 재밌게 술 드시면 뒤와의 걱정도 없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연휴 동안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